투표율이 높아지면은 김문수 후보가 네. 아무래도 좀 유리할 가능성이 많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전 투표가 네. 전남, 광주 이쪽에는 거의 절반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대구만 해도 사전 투표가 거의 25%, 거의 20%가 차이가 날 정도로 네. TK, PK 영남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게 사전 투표를 하면은 부정선거에 이용당한다. 뭐 이런 심리도 있고 또 이번에 선관에서 또 몇 가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커진 거고 또 하나는 탄핵 와중에 보수가 굉장히 분열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남 지역 보수 지지층들이 해서 뭐 하겠어 했는데 만약에 지금 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 67%를 77%를 넘어선다면 그건 보수가 영남 지역이 투표장에 나간 거죠. 막판에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총통 독재, 어젠가 그제 뭐 히틀러 독재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재를 네. 막아야 된다 이 프레임이에요. 내란 종식 이쪽은 이제 독재 방탄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인데 제가 볼 때 이 대구 경북 쪽이 좀 이 결집할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게다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여기가 총 인구가 유권자 24%나 돼요. 꽤 많아요. 서울이 18%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보다도 많다고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부울경, 영남, 대구 이쪽 영남 삼척. 네. 이쪽이 만약에 결집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가자라고 한다면 이 결과가 만만치 않다. 지금 마지막 변수 어쨌든 투표율이에요. 투표율인데 이게 세대별 투표율,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투표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게인 2007 진영 총결집 최종 투표율이 변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역대 대선 투표율이 쭉 나와 있죠. 보면 15대 때 김대중 전 대통령 때 80%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여기 이윤석열까지 쭉 해서 보면 하다가 어게인 2007년은 상당히 좀 작죠. 63%대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니야. 진영 총결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최종 투표율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최창일 교수님. 77%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글쎄요, 그거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네. 2007년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07년도는 워낙 그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아주 열세였어요. 열세이다 보니까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사실 거의 투표를 포기한. 네. 그래서 아마 63%로 낮은 투표율. 민주화 이후 제일 낮았었어요. 17대 대선 때.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초반 중반까지는 이재명 대세론, 이른바 어대명. 네. 어차피 대통령은 뭐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양쪽 진영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말하자면 어느 한쪽 진영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 끝났어 우리가 하면 투표장에 안 나갈 거예요. 그게 17대 대선의 경우가 이제 그랬던 건데 네.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초반 중반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50%또 어떤 전망은 55%까지 할 수 있다. 득표율이. 이번에 이제 나중에 설화도 많이 나고 양쪽에 상당히 위기적인 요소 많이 있어요. 지금 보수 진보 양쪽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아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높아지는데 이 높아지는 게 이제 지난 대선 때 77%를 넘어가느냐. 네. 그게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한데 여러분 마지막 설화로 해서 양쪽 진영이 우리도 해볼 만하다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77%가 넘으면 이제 80%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과거에 80%인 때가 많이 있었어요. 민주화 이후의 대선 때. 근데 80% 정도 되려면 말이죠. 사실상 보수 진보 모든 유권자가 다 나와야 돼요. 투표장에. 근데 그 정도는 될까? 그 정도 상당히 투표는 생각보다 높을 것 같긴 한데 네. 80%가 되면 양쪽이 다 결집하고 다 투표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77% 내외 정도. 근데 생각보다는 좀 높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은 들어요. 지금 말씀은 8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지난 대선 때의 77% 안팎 정도는 좀 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한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윤영월 대표님, 정답이 뭡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김문수 후보가 네. 아무래도 좀 유리할 가능성이 많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전 투표가 네. 전남, 광주 이쪽에는 거의 절반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대구만 해도 사전 투표가 거의 25%, 거의 20%가 차이가 날 정도로 네. TK, PK 영남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게 사전 투표를 하면은 부정선거에 이용당한다. 뭐 이런 심리도 있고 또 이번에 선관에서 또 몇 가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커진 거고 또 하나는 탄핵 와중에 보수가 굉장히 분열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남 지역 보수 지지층들이 해서 뭐 하겠어 했는데 만약에 지금 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 67%를 77%를 넘어선다면 그건 보수가 영남 지역이 투표장에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보다 투표율이 낮아진다면은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포기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TK, PK 지역의 투표율하고 네. 전체 투표율 77%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전 투표율을 근거로 봤을 때 사전 투표율이 호남에선 상당히 높았고 하지만 영남에선 낮았기 때문에 영남이 이 상대적으로 이 보수를 많이 지지하는 걸로 알려진 영남이 많이 투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전체 투표율을 가늠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만약에 높다면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전 투표율 어땠지? 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미 사전투표는 끝났죠. 이 당시 전체 34.74%가 나왔습니다. 그때 경기, 서울, 인천, 수도권은 이렇게 한 30%대가 나왔었고요. 충남, 세종, 대전, 세종이 좀 유독 40%대로 높았었다. 그리고 강원, 충북을 보면 33, 36 정도로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중에 아까 나왔죠. 경북 31, 대구 25, 울산 32, 부산 30, 경남 31. 전반적으로 좀 30이 안 되는, 대구 경우는 20%대였었고요. 30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길 좀 가볼까요? 호남으로 가면 전북, 광주, 전남 모두 50%가 넘었다. 쉽게 얘기해서 이미 사전투표로 2명 중에 1명은 투표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주 35.1%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종 투표율이 높으려면 사전 투표율에 오늘 본 투표율이 더해서 높아야만 최종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일 텐데 지금 저희가 사전 투표율은 좀 약간 권역별로 좀 제가 살짝 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각 아까 저희가 17개 시도를 봤죠. 하지만 권역별로는 어떠냐? 요거 잠깐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이 투표율 같이 볼까요? 네, 현재 수도권 투표율 5.8%입니다. 다음 충청권 가보겠습니다. 충청권 6.1%. 호남권 볼까요? 호남권 4.3%입니다. 영남권 가봅니다. 영남권 6%. 강원, 제주 가보겠습니다. 강원, 제주. 강원은 5.8, 제주 4.9. 지금 보면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충청이 6.1이고요. 영남이 6%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높다고 이제 약간 좀 투표장으로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오늘 저녁 8시까지인데 네. 벌써 6%면은 뭐 꽤 스타트는 괜찮은 거 아닌가, 순조로운 거 아닌가. 사전 투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남이 벌써 결집을 했거든요. 네. 지금 영남 사람들은 여태까지는 찍어봤자 되겠어? 근데 생각을 지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찍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표장에 우르르 나가는 건데 네. 아직 뭐 예단할 수는 없죠. 지금 뭐 아침 8시 조금 지났으니까 앞으로 12시간은 남았는데 네. 일단 스타트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투표장에 가는 거 기권도 뭐 선택이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선택을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후보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는 탄핵을 당한 당의 후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개의 재판을 받는 범죄 혐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하지만은 최선 대신 차선, 최악 대신에 차악을 선택해야지 그나마 우리 국민된 의무를 다하는 거다. 네. 투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마음에 쏙 드는 후보가 없을지라도 그렇더라도 차악이라도 선택을 하는 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사전 투표율과 그리고 지금 권역별 투표율까지 좀 같이 봤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계속 나오는 게 사전 투표율이 호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럼 본 투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TK 부분에서 이 영남 부분에서 이게 지금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네. 이게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이게 저희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데 21대 대선 그리고 22대 총선 그리고 20대 대선 전체 투표율입니다. 먼저 이게 가장 위에 있는 게 요번에 제가 조금 전에 본 그 사전 투표율이에요. 사전 투표율은 이런데 지난 20대 총선 그리고 지난 22대 총선, 20대 대선 전체 투표를 보면 지난 대선 투표랑 봤을 때는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고 보이죠. 이게 본 투표에서 과연 회복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최창렬 교수님.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가 아까 6%가 나왔던데 네. 다른 지역보다 아직은 뭐 시간은 아까 말씀처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당장은 딴 데가 조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그리고 이게 지금 탄핵 선거 이게 계엄 네. 관련해서 이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요. 아까 2007년도 대선 같은 경우는 워낙 한쪽이 였어요. 한쪽이 우세했어요. 이번엔 처음엔 그렇게 흘러가다 조금 양상이 바뀌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막판에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총통 독재 어젠가 그제 뭐 히틀러 독재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 프레임이에요. 내란 종식 이쪽은 이제 독재 방탄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인데 제가 볼 때 이 대구 경북 쪽이 좀 이 결집할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게다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여기가 총 인구가 유권자 24%나 돼요. 꽤 많아요. 서울이 18%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보다도 많다고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부울경, 영남, 대구 이쪽 영남 전체. 네. 이쪽이 만약에 결집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가자라고 한다면 이 결과가 만만치 않다. 지금 마지막 변수 어쨌든 투표율이에요. 투표율인데 이게 세대별 투표율.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투표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투표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대별 지역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경북 영남 지역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승패가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대구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수치로만 봐서는 그런 판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